내가 그 과거에 그것을 자꾸 밝히려고 애를 쓰지 마세요. 상담이라고 하면 마치 과거를 밝혀내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상담가 중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좀 있기도 한 것 같습니다. 과거를 밝히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과거에 더 집착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 살면서 사람들에게 상처 안 받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받지 않겠어요? 크든 작든. 사실 크다 작다도 또 상대적인 개념이기도 하죠. 내가 받은 상처가 어떠한 유형, 어떤 크기의 것이든 지금 있는 그대로의 나 아니겠습니까?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부정적인 사건을 놓치지 않는 반추의 마이너스 기술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마음 공부에서는 우리는 마음의 플러스 기술을 배우자는 겁니다. 저는 마음을 사용하는 기술인, 마음을 쓰는 기술인 긍정심리의 마음 기술이 있고요.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마음 챙김의 마음 기술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음을 쉬게 하는 명상의 마음 기술, 이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이 책에서도 그 세 가지가 사례별로 들어있고요. 과거의 후회 혹은 과거의 원망입니다. 또는 미래에 대한 걱정입니다. 이것이 늘 마음, 사회, 무대를 장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겠죠. 여기서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내가 그 과거에 그것을 자꾸 밝히려고 애를 쓰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상담이라고 하면 마치 그 잘못된 그 과거를 밝혀내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상담가 중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좀 있기도 한 것 같습니다. 물론 내담자가 필요로 한다면 어느 만큼은 얘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만, 과거를 밝히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불건강하게 과거에 더 집착하게 만듭니다. 그것보다는 지금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 지금 이 사람 마음에 있는 건강한 동기, 즉 욕구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과거를 다루고 싶다면 그 사람의 불행한 과거, 힘들었던 과거, 상처받은 과거만 밝히려고 하지 말고 그분이 경험한 건강한 기억, 그분이 경험한 아름다운 기억, 그분이 경험한 멋진 기억을 회상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속에서 그분의 강점, 그분에게 있는 건강한 동기, 그리고 그걸 추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인간의 정보 처리 특징은요, 인간도 일종의 정보 처리자라고 할 수 있는데, 인간의 정보 처리 특징 중에 하나는 다른 정보 처리 기계와 마찬가지로 컴퓨터도 그런 것처럼 그 용량 제한이 있어요. 한 번에 말하자면 용량이 큰 컴퓨터는, 노트북은 한 번에 여러 창을 띄울 수 있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것들은 창을 조금만 많이 띄워도 다 무너지게 되죠. 인간 역시 정보 처리에 제한점이 있습니다. 한 번에 사용할 수 있는 정신자원이 제한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정한 정보 처리를 못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우리가 공정한 정보 처리를 하지 못하게 하는 정보 처리 용량 제한성이 있습니다만, 그것이 원죄와도 같이 작용하지만, 인간에게 원죄가 있다면 그것이 또한 복음처럼 작용합니다. 왜냐하면 작기 때문에 내가 다루기가 쉬워요. 마음사의 무대가 작기 때문에, 의식 공간이 작기 때문에 그것에다가 건강한 나를 올리기 시작하면은 불건강한 나가 올라오기가 어려워요. 그럼 불건강한 나, 다시 말하면 불건강한 나를 이루는 불건강한 동기, 인지, 기억 등등은 사용하지 않게 됨으로 해서 소거되기 시작합니다. 그 과거가 왜 중요하냐면, 과거를 놓치지 않고 내가 반복하기 때문에 과거가 중요한 겁니다. 과거를 반복시키지 않으면 과거는 힘을 잃게 돼요. 과거의 힘을 잃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과거의 원인을 밝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나에게 있는 건강한 동기, 건강한 강점을 살리고 그것을 활성화하고 적용함으로써 내 삶의 웰빙을 증진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상처는 이제 아물게 되고, 또 있다 해도 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여기 우리 마음을 간단한 도식으로 제가 5개의 원으로 표현했습니다.
가운데 까만 원이 있죠. 이게 불건강한 내 모습이라고 합시다. 불건강한 나라고 해도 되고 불건강한 혹은 뭐 트라우마 기억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작은 하얀 원들이 있어요. 그 원들은 나의 건강한 동기 혹은 나의 강점들, 나의 밝은 기억들, 나의 건강한 부분들입니다. 근데 정보 처리 용량이 제한되어 있는데 이 까만 원에만 나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만 상처에 대해서만 관심 갖고 뭐 말로는 해결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그것을 자꾸 만지면 만질수록 이 다음 그림을 보십시오. 보다시피 까만 원은 더 커지고 하얀 원은 더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제한된 정신자원을 써야 되는데 그 제한된 정신자원이 까만 원에만 투입되고 있잖아요. 까만 원은 그걸 먹고 점점점 커지고 하얀 원에는 투자를 받지 못하니까 하얀 원은 축소될 수밖에, 수축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반면에 까만 원은 그냥 두고 하얀 원에 투자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한 동기, 강점 등을 활용합니다. 그러면 이것들이 커지게 돼요. 그러면 까만 원, 그게 트라우마 기억이라 해도 좋습니다. 그건 여전히 있다고 칩시다. 사실은 그것도 줄어들겠지만 여전히 있다고 치더라도 내 마음 사회에서 그 하얀 원들이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까만 원이 미치는 힘은 점점점 미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처와 과거의 문제점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또 혹은 해소한다, 해결한다는 미명하에 그걸 다루는 것이 아니라 두고 다시 말하면 수용, 받아들임하고 나의 건강한 부분을 키워나가는 건강한 나들을 키워나가는 데 투자하는 것. 그것이 말하자면 긍정심리적인 접근이고 마음을 쓰는 앞에서 마음을 쉬는 명상기술, 마음을 보는 마음챙김 기술, 마음을 쓰는 긍정심리 기술 하자면 이 마음을 쓰는 긍정심리의 마음기술을 배워나가면서 내 마음을 건강하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 내면에 하나의 나만 살고 있을까요? 아니면 여러 나들이 살고 있을까요? 우리는 보통 우리 마음에 하나의 나만 산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가정이죠. 근데 그 가정이 진짜 맞을까요? 우리 여러분 삶을 잘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친한 친구들과 만났을 때 보여주는 여러분의 모습, 혹은 여러분이 낯선 환경에서 보여주는 여러분의 표정, 말, 제스처, 그런 것들. 만약에 제3의 인물이 각각의 상황에서 비디오를 찍어가지고 제3의 인물에게 그걸 보여주고 이 사람이 어떤 성격일 것 같냐라고 물어본다면 아마 친한 친구들과 있을 때 여러분의 모습을 찍은 그 비디오를 본 사람은 이 사람은 꽤 외향적인 것 같고 활달한 것 같아요 라고 말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여러분이 좀 낯선 환경에서 보여주는 여러분의 말의 억양이라든지 제스처라든지 얼굴 표정이라든지 그런 비디오를 본 그 제3의 인물은 아마 여러분에 대해서 조금 소극적인 것 같다, 내향적인 것 같다, 아마 이런 판단을 하겠죠. 그럼 어떤 것이 여러분의 진짜의 모습입니까? 또 여러분은 너그러운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좀 옹졸한 사람입니까? 혹은 까칠한 사람입니까? 유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마음이 편할 때, 그럴 때 보여주는 여러분의 모습은 너그러운 쪽에 가까울까요? 까칠한 쪽에 가까울까요? 여러분이 아마 기분 좋은 상황에서는 여러분이 보여주는 여러분의 표정,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말의 인토네이션, 높낮이, 아마 그런 것들은 상당히 밝고 그리고 상당히 관대할 겁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에게 안 좋은 일이 있었다. 그랬을 때 사람을 만나고 누군가에게 무슨 말을 듣고 대화를 할 때는 아마 조그만 것도 걸리게 되고 아마 까칠하게 또 옹졸하게 반응하지 않을까요? 어떤 게 여러분의 진실한 모습일까요? 그 모두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하나의 나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나들이 살고 있다. 마음은 사회다. 사회라고 하는 것은 둘 이상의 구성원이 있다는 것이죠. 내 안에는 둘만이 아니라 셋, 넷, 매우 많은 나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은 내 안에 그 많은 다양한 나들을 인정하지 않게 되고 무시하게 되고 그러면 내 안에는 평화가 있기 힘듭니다.
우리 사회에도 옛날에는 우리가 좀 독재 국가에 살고 있었죠. 독재 사회 속에 살고 있었죠. 우리는 지금 굉장히 민주화된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만 내 마음의 사회가 독재 사회일까요? 아니면 민주 사회일까요? 여러분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어떤 사람은 매우 착하고 정말 선한 사람, 소위 우리가 착한 사람, 선한 사람 마음속에는 선한 것들만 들어있을까요? 우리 마음에는 마치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듯이 우리 마음에는 굉장히 다양한 나들이 있습니다. 그 나들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인정해 주지 못하게 되면 그 나들은 마음 사회에, 말하자면 마음도 큰 사회라고 본다면 거기 무대가 있다고 합시다. 그 무대에 올라오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 사회 구석 어디선가 울고 있겠죠. 모르겠어요. 어쩌면은 복수의 칼을 갈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회적으로 굉장히 명망이 있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스캔들에 휩싸이기도 하고 시쳇말로 한 방에 훅 가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내면의 그 어두운 그림자 나를 제대로 보아주지 못하고 그 나와 친근한 관계를 갖지 못한 것이죠. 마치 우리 사회에서랑 똑같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이미 있는 다양한 구성원들의 다양한 욕구를 이해하고 그 욕구를 절충할 줄 아는 그러한 그 리더십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마음 사회에서도 그런 리더십이 필요하죠. 그 첫 번째는 우리 사회에서도 민의에 귀를 기울여야 하듯이 우리 마음에 사는 여러 나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됩니다. 말하자면 민주적인 리더십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다양한 나들을 인정해 줄 때 적으로만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사회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예를 들면 김정호 혹은 여러분 이름을 대보십시오. 아무개라고 하는 그 사회 속에 살아가는 다양한 나들의 조화로운 평화로운 그 삶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 먼저 마음사이론이라고 제가 얘기합니다만 내 마음속에는 굉장히 많은 나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나의 다양한 면을 잘 이해할 수 있고 들여다볼 줄 알고 그들 간에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공부가 필요합니다. 사실 이 흔들릴 줄 알아야 부러지지 않는다는 이 책을 쓸 때에는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이러한 우리 마음의 내면을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전달하고 싶었던 것입니다.